네, 시장이 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SK 하이닉스가 현재 4.6%가량 상승해서 가격대로 보면 100만 원을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99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SK 하이닉스 이른바 100만 닉스 가는지 시장에서 또 관심 있게 바라볼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AI를 중심으로 이른바 전력과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SMR 쪽으로 중심을 두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효정 한국투자신탁운용 ETF 운용본부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전력에 관심 갖는 게 사실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 때문이잖아요. 네. 먼저 짚어보고 싶은 게 관세 불확실성이 조금 다시 커지면서 우리가 대미 투자 1호로 뭐 이른바 전력과 관련된 시설 투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 여기와 관련돼서는 투자 환경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방향성은 유지되지만 네. 수익성 변수는 당연히 이제 존재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음, 뭐 트럼프가 트루 소셜을 통해서 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을 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원전과 전력망은 일반 제조업 수출과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이들 분야는 국가 전력 인프라이기도 하고 장기적인 국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관세 이슈 하나로 사업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확대, 그리고 전기차 보급, 탈탄소 정책, 뭐 이러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이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뭐 선배 정망 확충은 지금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투자 환경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력망의 경우에는 뭐 철광이나 변압기, 뭐 케이블 이러한 기자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관세가 이제 확대되면 원가 부담이 당연히 이제 부과가 될 거고요. 이제 마진 구조에는 일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 원전은 이제 정책적 협력이나 뭐 에너지 안보 정책 뭐 이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관세보다는 이제 규제 승인이나 뭐 기술 협력 이러한 부분에 좀 더 중요한 변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사업의 방향성은 유지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수익성이나 이제 구조는 좀 조정될 수 있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미국과 같이 전력망이라든지 원전 건설이라든지 이걸 네. 할 거다라는 방향성에 큰 문제는 없는데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때문에 약간의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좀 있어 보인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AI 때문에 전력이 부족하다, 네. 전력망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정말 이러한 노이즈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는 네.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수요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 분석 차트를 보시면 네.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누적 전력 수요가 2024년을 기준으로 가파르게 꺾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20년까지만 해도 약 200텔라와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수요가 2030년에는 무려 1100텔라와트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이 수치는 약 10년 만에 5배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이제 AI가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에는 전체 데이터 센터의 전력의 약 30~40%가량이 오직 AI 연산을 위해 소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회색 선으로 표시된 에너지 효율 그래프인데요. 2023년 이후 효율 개선 속도가 2~3% 수준으로 둔화되었는데 이는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네.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속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기술적 효율을 이미 압도해 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빨라지는 AI 성장 속도만큼 막대한 전력 공급이 절실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하고 기존 데이터 센터를 비교해서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네, AI 데이터 센터와 기존 데이터 센터를 구분해 보면요. 기존 데이터 센터는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뭐 네이버, 구글 클라우드 같은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진이나 뭐 영상을 보관하는 거대한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 AI 데이터 센터는 AI 모델의 훈련 그리고 추론,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특화된
고성능 영상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설들은 센터당 40에서 120kW 이상의 초고밀도 전력 환경을 필요로 하고요. 이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는 무려 10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엄청난 전기 먹는 하마라고 또 뉴스에서 많이 이제 비유를 하시고 계시는 게 바로 이런 표현 때문입니다. 뭐 킬로와트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사실은 감이 잘 안 오는데 기존 네. 데이터의 10배 정도 먹는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거기서 감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앞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AI가 활성화되고 AI 시대로 갈수록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니까 그쪽 부분에 대한 전력 확보 움직임이 거셀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이제 짓는다고 사업 발표하시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요 4개의 빅테크 기업들의 2026년 캐펙스 투자 규모를 보시면 약 원화로 600조가 될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를 보시면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기업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네. AI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선점하고 이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거대한 물리적 진입 장벽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력 확보 역량이 단순 인프라를 넘어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까지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요. 경제적 혜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직접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매우 중요한 뭐 3가지 정도 이유는 바로 비용 절감이 가장 큽니다. 자체 인프라를 구축해서 운용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전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최적화인데 기업마다 사용하는 AI 모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설계 단계부터 전용 칩, 맞춤형 네트워크, 그리고 특화 전력 시스템을 하나로 묶는 수직 계열화를 이뤄야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는 바로 공급망 선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AI 칩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의 필수적인 변압기와 같은 인프라 부품까지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리드 타임이 한 2, 3년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래 자금력을 동원해서 이러한 공급망을 미리 확보하고자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AI 경쟁은 모델 싸움에서 이제는 연산, 전력, 공급망 싸움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빅테크 업체들이 대규모 돈을 투자해서 캐펙스 투자하는 이유가 비용 절감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결국 우리가 앞서서 이렇게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늘 SMR 얘기하기 위해서잖아요. 맞습니다. 왜 SMR이 그런데 이렇게 전력 수급에 있어서 최적의 대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건가요? 네, 이제 기존 원전이 국가 주도의 거대한 장기 프로젝트였다면 네. SMR을 이제 기업이 원하는 곳에 즉시 배치하고 전력만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차세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의 장점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텐데요. 네. SMR을 이제 24시간 멈추지 않는 무탄소 발전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변하는 간헐성 문제가 좀 가장 치명적인데요. SMR은 한 번 가동하면 이제 대규모 전력을 일정하게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탄소 중립을 외치는 현재 시점에서 24시간 중단 없이 청정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부지 효율성인데요. 이제 네. 대형 원전과 비교했을 때 같은 면적 대비 40배에 가까운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데요. 때문에 기존 원자료보다는 토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공장에서 부품을 제작해서 현장에 조립하는 그런 모듈형 특성상 특정 위치에 이제 얽매이지 않고 설계와 제작이 가능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인근에 바로 건설함으로써 전력망 병목을 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가장 높은 안정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고 시 외부 전원이나 사람의 개입 없이도 자연 대류나 중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식는 수동형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가동 시 압력과 뭐 출력이 낮아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뭐 1, 2년마다 연료등 교체를 해야 하는 대형 원전과 달리 연료 교체 시기가 거의 7년까지도 길어서 연료 운반과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 위험이 가장 낮다고 장점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발전 용량은 대형 원전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네, 사실은 안정성. 부지라든지 네. 안정성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이제 스스로 전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럼 공장 옆에다 지어야 되고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SMR이 훨씬 경쟁적이다 이런 말인데
대신에 이제 SMR은 아직 상용화가 단계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른바 상용화의 골든타임은 어느 정도 가야 된다고 보세요? 네, 지금 SMR 시장은 초기 단계에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상용화 시점까지는 좀 기간이 소요가 필요됩니다. 이제 25년 2월 기준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 127개 SMR 설계 모델이 개발 중인데요. 실제 이제 운전, 건설 단계에 진입한 설계는 7개 이제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만 현재 데이터 센터 확대 흐름과 에너지 안보 그리고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 등이 각 국가들의 주요 과제가 된 만큼 이러한 구조적 수요로 인해서 SMR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여러 연구기관들은 2027년부터 2028년을 전 세계적으로 다수 SMR 프로젝트가 실제 착공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2030년에는 실제 상용화 시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매출 그리고 시장 규모 측면에서는 이제 해당 시점이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7년하고 28년 사이에 이제 그 다수 SMR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2030년. 바로 내년이네요. 내년부터 네. 이제 착공에 들어가고 30년 정도가 상용화의 시점으로 전망한다. 네네네. 근데 기술 개발이라든지 자금이 쏟아지는 속도에 따라서 이건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SMR과 관련된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성과는 언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주가 성과는 착공부터 좀 가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보통 원전, 인프라, 프로젝트의 일반적 패턴을 고려하면 착공 구간에서 1차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좀 나오고요. 운전 직전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운전 즉 실제 상용화 이후 안정화 패턴을 보이곤 하는데요. 이런 패턴에서 2027년부터 2028년 사이에 착공 본격화 구간 1차 변곡점으로 보고 있고 2030년이 2차 변곡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몰도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전 세계 SMR 실비 용량이 2025년 312메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912메가와트로 좀 연평균 2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부터 SMR 산업의 성장이 시작되고 있고 네. 시장이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고려하시는 걸 저희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착공 시점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상용화 단계로 들어가면 그때 이제 정점을 찍는다 이런 네. 말씀이니까 아까 2027년, 28년에 착공 단계로 SMR이 들어간다라고 보면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네, 투자의 1차 적기다 변곡점. 이런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SMR을 주도하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먼저 이제 보시는 자료는 SMR 설계사 네. 본사의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SMR 설계 역량이 북미와 유럽에 집중돼 있음을 좀 알 수 있으시고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별 SMR 시장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요. 네. 진한 파란색을 보이는 유럽, 아시아, 북미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제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SMR 주도권을 어느 한 국가가 독점한다기보다는 개발 단계와 이제 시장 확장 속도에 따라서 국가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기 상용화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앞서고 기술 표준 주도는 미국이 시장 확산은 유럽이 이끌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203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입지 확대가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현재 유일하게 네. SMR을 상업 운영 중인 국가로 좀 단기적으로는 가장 앞서 있지만 글로벌 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은 조금 제한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최초의 육상 상용 SMR인 링롱 1호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 2026년 상업 가동을 이제 앞두고 이제 있습니다. 다만 국제 규제 표준에 대한 영향력이 미국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서는 이제 정치적 리스크가 크다는 점, 이 단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실제 상업 운전 사례는 없지만 가장 많은 SMR 설계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GE 버노바 등 SMR 관련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고요. 상용화 시점만 놓고 보면 러시아와 중국보다 늦을 수 있지만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는 미국 설계가 글로벌 레퍼런스 자리매김을 해서 기술 표준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등 다양한 SMR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요.
특히 에너지 안보 강화와 뭐 탈러시아 전략 측면에서 SMR 수요가 매우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2030년 초중반 상용화 시점을 전후로 유럽 중심의 대규모 시장 형성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한국은 한국형 SMR이나 ISMR 표준 설계를 2025년 말 좀 완료를 했고요. 올해 초 인허가 신청을 거쳐서 2028년까지 최종 승인을 받고 2035년까지 첫 SMR 이제 완공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네. 로드맵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해외 원전 수주 확대와 그리고 글로벌 SMR 기업들과의 협력 진전이 좀 맞물리면서 성장세가 뚜렷해지고 있고 향후 시장 내 존재감 또한 확대되고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지금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조금 앞서 있긴 한데 네. 기술 주도는 결국엔 미국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는 이들보다는 조금 늦겠지만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그러면 투자자들이 SMR에 투자할 때는 지금 뭘 유의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네, 뭐 유의하실 점 크게 한 4가지 네네.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정책적 그런 규제들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인허가 일정이 좀 가장 두 번째 큰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술이 상용화 빨리 돼야 또 고객분들께서 투자한 수익을 또 회수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상용화 속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원자재 등 이런 우라늄 가격이 네 번째로 꼽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 가장 큰 리스크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일정에 최근 긍정적인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데요. 미국 사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2025년 5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과거 10년 넘게 걸리던 원전 인허가 심사가 기한이 이제 최대 18개월 만에 좀 이제 끝내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SMR 사업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서 실제 수익을 내는 비즈니스 궤도에 진입했음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먼저 인허가 도장을 찍고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이러한 속도전이 중요하게 된 셈이고요. 한국은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그동안 원자력 관련 정부 지원이 이제 불확실했는데 아주 최근이죠. 26년 2월 12일 SMR 특별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해당 법안에서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설치를 했고요. 인허가를 포함한 SMR 관련 제도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내용이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전 업계에서는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내에서 소형 원전 기술 개발 그리고 상용화가 이제 궤도에 오를 것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원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도 좀 바뀌었고 네. SMR은 조금 더 적극적인 것 같고요. 이런 네. 부분에 있어서 정책 변화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SMR 투자가 사실은 개별 종목 투자가 좀 힘들다 보니까 찾아보면 ETF에 SMR 관련 ETF가 꽤 있더라고요. 네. 이거 투자할 때 투자자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뭘 위주로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아직까지는 SMR 좀 초기 산업이라고 네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순수 SMR 관련 기업 풀이 넓지 않아서 구성 종목이 좀 겹치는 현상이 좀 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요.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 어떤 밸류 체인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 상품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SMR 산업의 밸류 체인을 이제 그림과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는지 유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목이 왜 중요하는지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왜 HBM 관련주가 독주하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병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SMR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병목이 발생하는 이제 두 곳, 연료와 이제 설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병목인 연료를 보면 네. 4세대 SMR의 핵심 연료인 고농축, 저농축 우라늄 이제 현재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턱없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미국의 센트러스 에너지 같은 기업은 이 귀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SMR 상용화 시점이 뭐 2030년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 시점이 다가올수록 이 연료를 쥔 기업의 몸값은 당연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즉 내가 고른 ETF가 이런 연료 공급망 기업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담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병목으로는 이제 설계와 인허가입니다. 설계 쪽에 독보적인 기업이 바로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미국에서 SMR 설계 인증을 받고 유일한 곳이기도 하고
오클로, 나노 등 경쟁사들이 아직 인허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와 좀 대조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허가 서류와 싸우고 있을 때 뉴스케일은 즉시 건설에 착수할 수 있고 이제 상업화 속도에 이미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업에 집중하는 ETF가 좀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SMR에 투자함에 있어서 연료와 설계라는 거대한 병목을 뚫어낸 키맨들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담아냈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투에도 미국 SMR 원자력 ETF가 있는데 이제 그 컨셉으로 이제 그 구성 종목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투자자분들이 SMR을 보실 때 하나의 이제 에너지 테마가 아니라 이제 AI 시대를 움직이는 거대한 이제 인프라로 접근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이 좀 물어보시는데 네. 지금이 이제 SMR에 대해서 선제적 투자를 좀 고민해 보셔야 할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과거 원자력이 이제 거대 국가의 주도 사업이었다면 이제 지금의 SMR은 빅테크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이제 먼저 손을 내미는 민간 주도의 거대한 비즈니스를 탈바꿈하고 있는 네.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AI 산업이 커지면서 전력 수요가 팍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탄소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만으로는 이제 막대한 전력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24시간 안정적으로 탄소 없이 전기를 뿜어낼 수 있는 SMR 이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MR이 단기적으로 테마성 종목이 아니라 이제 인허가나 뭐 건설이라는 이러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긴 호흡으로 투자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네.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한번 시장에 선점한 기업들이 승자 독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기업들 선별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SMR과 관련된 자세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ETF를 투자하셔도 되고 ETF 안에 있는 종목들 공부하시면서 개별적으로 또 투자하는 좋은 또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도록 하죠.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이효정 ETF 운용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